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두 사람은 최근까지도 미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며 서로에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규제에 불만을 품었고, 트럼프는 머스크 같은 기업가의 지지를 통해 보수 진영의 경제적 정당성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단 하나의 법안을 계기로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라 향후 미국 전기차 산업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머스크와 트럼프는 SNS를 통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고 전 세계 미디어가 그들의 발언을 인용하며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등의 중심에는 트럼프가 주도한 하나의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의 이름은 One Big Beautiful Bill, 직역하면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미국 상원에서 심의 중이며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되었던 대규모 감세 조치를 다시 연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방 예산을 무려 10% 이상 증액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최소 2조 4천억 달러에서 최대 2조 6천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570조 원을 훌쩍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머스크를 분노하게 만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일부 혜택은 완전히 철폐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했던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던 7,500달러, 약 1,030만원 규모의 세액 공제가 폐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이나 충전소 같은 인프라 구축에 지원되던 연방 보조금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새롭게 도입된 조항은 전기차 소유자들에게 연 250달러, 한화로 약 34만원 정도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가솔린 차량이 연료세를 내고 있는 만큼 전기차 역시 공정한 부담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고속도로 유지 및 보수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정도 조치만으로는 머스크가 이토록 격앙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머스크가 강하게 반발한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법안에는 또 하나 중요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클린 에어 크레딧이라고 불리는 친환경 배출권의 거래 금지 조항입니다. 이 제도는 친환경 차량을 생산한 기업이 감축한 탄소 배출량을 바탕으로 크레딧, 즉 배출권을 부여받고 이것을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시스템입니다. 테슬라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년간 수익을 올려왔고, 실제로 이 배출권 판매는 테슬라의 재무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 크레딧을 기업 간에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사실상 테슬라가 의존해온 수익 구조의 한 축이 무너진 셈입니다.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분노하며 트럼프를 비판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조항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문제에 왜 그렇게 격분했는지를 알려면 테슬라의 수익 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1분기 테슬라는 미국 내 일부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배출권을 판매하여 3개월간 약 5억 9,500만 달러, 한화로 약 8,177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수익이 없었다면 테슬라는 1분기에 실질적인 적자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즉, 이 배출권 거래는 단순한 부가 수입이 아니라 회사의 존립을 지탱하는 핵심 수익원이었던 셈입니다. 테슬라에게 있어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긴다는 공식은 아직도 완전히 성립되지 않았고, 실제로 배출권 수익 없이 테슬라는 흑자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추진하는 이 One Big Beautiful Bill 법안은 이 중요한 배출권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로선 한순간에 수익의 한 축을 빼앗기게 되는 셈이고, 머스크에게는 사실상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타로 느껴졌을 수밖에 없습니다. 머스크가 이렇게 반응한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는 2024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무려 약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123억 원 규모의 자금을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캠프에 간접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대한 정치 자금을 투자한 머스크는 당연히 자신의 이해와 산업이 보호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핵심 수익원을 막는 법안과 연방세 신설이라는 정치적 배신이었습니다. 그가 분노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이게 지지한 대가란 말인가 라는 인간적인 배신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간의 격렬한 설전이 공개된 날 테슬라의 주가는 하루 만에 약 14% 급락했습니다. 이는 테슬라 역사상 단일 하루 최대 하락폭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반등하여 약 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결별이 거의 확정된 현 시점에서 머스크와 테슬라를 향한 정치적 역풍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공화당 후보와 경쟁하는 인물에게 기부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치권에서의 이런 불안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테슬라 주가의 또 다른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로보택시, 완전 자율주행 택시 사업과 관련된 불확실성입니다. 테슬라는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으나 이달 내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운전자가 필요 없는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스크가 최근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테슬라 차량 판매는 급격히 줄었고 전 세계 EV 시장에서 중국의 BYD에 1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판매량 감소 추세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머스크와 테슬라가 가장 큰 기대를 거는 분야는 로보택시와 자율형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 같은 AI 관련 신기술 및 신사업입니다. 머스크는 가까운 미래에 테슬라가 기존 전기차 판매보다 AI 신산업을 통해 연간 수조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10% 이상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테슬라 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CEO인 머스크가 강력히 조성한 로보택시 및 AI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기대가 앞으로 배신당한다면 테슬라에 대한 주식시장의 평가는 크게 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로보택시, 즉 완전 자율주행 택시 사업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산하 웨이모입니다. 웨이모는 2005년부터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해 약 20년에 걸친 굴곡 많은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2010년 전후부터 미국 내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 시험 운행을 시작했으며 2020년을 전후해 애리조나주 피닉스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지역에서 로보택시의 상용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현재 웨이모는 앞서 언급한 두 도시 외에도 로스앤젤레스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이애미, 보스턴, 내슈빌, 뉴올리언스 등 10여 개 이상의 도시의 서비스 지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해외 시장 진출도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서 테슬라도 지난해 10월 사이버캡이라는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전용 신차를 발표했습니다. 이 차량은 처음부터 완전 자율주행을 전제로 설계되어 핸들이나 페달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외관은 반짝이는 실버 바디에 버터플라이 도어가 양 측면에서 위쪽으로 열리는 독특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 디자인은 SF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 주인공이 타는 자율주행차와 매우 유사해 해당 영화 제작사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테슬라를 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10일 캘리포니아주 바보뱅크에 위치한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테슬라 발표회에서는 사이버캡 프로토타입 20대가 자율주행 시연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연은 단지 행사장 내에서 천천히 운행하는 의례적 데모에 불과했으며 실제 시내 일반 도로를 자유롭게 주행할 수 있는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갖췄다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테슬라에 따르면 사이버캡 완성차는 늦어도 2026년 중에 3만 달러 미만 가격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테슬라는 이달 중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상용 운행을 시작할 로보택시가 앞서 소개한 사이버캡이 아니라 이미 판매 중인 자사 전기차 모델인 모델 Y에 오토파일럿과 FSD라 불리는 사실상의 자율주행 기능 혹은 이를 더욱 발전시킨 기술이 탑재된 차량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처럼 테슬라가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은 앞서가는 웨이모의 기술과 큰 차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로보택시 등 자율주행 차량의 눈 역할을 하는 외부 인식 장치를 오로지 차량 내장 카메라에만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웨이모를 비롯한 경쟁사들은 차량 내장 카메라 외에도 밀리파 레이더, 라이더, 초음파 센서 등 다양한 센서를 다수 탑재합니다. 이러한 복수의 센서는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를 줄이고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차량 내장 카메라에만 의존하는 이유는 개발 및 제조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밀리파 레이더나 라이더 등 센서들은 각각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에 달하는 고가 부품이며 여러 개를 달면 로봇 택시 가격이 수십만 달러를 훌쩍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업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비용 절감이 필수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와 테슬라 관계자들은 차량 내장 카메라만으로도 자율주행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AI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면 충분히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전 세계에서 판매된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무선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주행 중 촬영 영상 데이터를 AI가 학습함으로써 독자적인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안전한 로봇택시 실현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담긴 전략입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러한 접근 방식과 태도에 대해 자동차 업계 애널리스트들과 언론 관계자들은 매우 엄격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눈이나 폭우 등 악천후 상황 혹은 역광 같은 특수 환경에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으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FSD 등 자율주행 기능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사망사고는 공식 보도된 것만 최소 51건에 이릅니다. 반면 앞서 언급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전역에서 상용화되어 일주일에 25만 명 이상의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는 웨이모의 로봇택시는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사망사고나 중대한 교통사고도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비교해 볼 때 로봇택시 및 자율주행차의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밀리파 레이더나 라이더 등 다중 센서를 탑재한 웨이모 방식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AI 기술을 개선하면 차량 내장 카메라만으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테슬라의 상황을 보면 AI 등 기술 개발의 최전선에 서야 할 일론 머스크 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정치 활동에 몰두해온 점 등이 과연 테슬라는 정말 괜찮은가라는 의문을 주변에 심어주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권위 있는 매체 포브스는 이번 달 예정된 테슬라의 로봇택시 사업 출범에 대해 언제 대참사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미국 미디어와 증권시장 관계자들이 현재의 테슬라를 최대 경계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